제주도 토지 매입과 개발, 건축, 운영까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이주 컨설팅 전문 가운부동산 가운건설 대표 최재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건축물의 구조 형식 중에서 일체식 구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일체식 구조란 건물 전체가 하나의 구조체로 된 방식을 말하며, 둘째, 가장 안전하고 내구성이 강하며 디자인이 자유로운 장점이 있고, 셋째,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며 높은 공사 비용과 한번 만들면 변경이 불가한 단점이 있습니다. 넷째, 최근의 일체식 구조 방식은 철근 이외에도 강철, 금속, 유리, 석재, 목재 등의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계속적으로 진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축 상담 시에 제주도 건축은 철근 콘크리트가 가장 추천할 만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주는 섬이기 때문에 습도가 매우 높고 중산간에는 집중호우도 점점 많아져서 철근 콘크리트와 같은 일체식 구조가 가장 적합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점점 강력해지는 슈퍼 태풍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건축 구조체는 기초, 기둥, 보가 하나로 일체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방송편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듯이 조적식 구조, 가구식 구조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으므로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건축 구조체는 결정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각각의 구조체에 대한 장단점을 확실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축물 구조체의 종류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 조립식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식 주택은 미리 제작된 부품들을 공장에서 생산하고 현장에서 바로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축을 완성하는 구조체입니다. 최근에는 최신 기술을 활용한 부품 생산과 새로운 부품의 개발로 인하여 부품의 완성도와 정확도가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건축물의 안정성과 품질이 향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조립식 구조의 종류입니다. 첫째, 패널식 조립 구조입니다. 고강도 철근 콘크리트로 제작한 벽판, 바닥판, 지붕판 등을 조립한 구조물입니다. 판은 평패널 형식과 입체 패널 형식이 있으며, 평패널은 다시 중형 패널과 대형 패널로 분류가 됩니다. 둘째, 뼈대식 조립 구조입니다. 여러 형태의 라멘체 기둥을 도리 방향에 세우고 보 딸린 내진벽 패널을 보 방향에 배치하며 결속한 구조물입니다. 뼈대식은 이 밖에 소형 부재를 목구조와 같은 구법으로 조립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가구식 조립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조립식 구조의 장점입니다. 첫째,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부품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후에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므로 공사 기간이 파격적으로 단축이 됩니다. 둘째,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공장에서 미리 부품을 제작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부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또한 시간이 단축되므로 인건비 등도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셋째, 정확성과 품질이 보증됩니다.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부품은 표준화된 제조 공정을 통해서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안정성과 완성도가 더욱 향상이 됩니다. 넷째, 환경 친화적입니다. 조립식 구조는 건축물 건설에 필요한 현장 조건을 최소화하게 되므로 건설과 운영 시에 발생하게 되는 환경 부담이 적습니다. 다섯째, 재사용 가능성입니다.
부품을 분리하여 다른 건축물에 재사용할 수도 있고요. 건축물의 폐기물 처리 문제를 줄이고 자원을 보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립식 구조의 단점입니다. 첫째, 제한된 디자인입니다. 조립식 구조는 부품의 표준화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건축물 디자인의 다양성이 제한이 됩니다. 둘째, 한정된 크기입니다. 조립식 구조는 공장에서 생산된 부품의 크기와 운송이 가능한 한계 때문에 큰 건축물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운송과 조립에 대한 제한입니다. 조립식 구조는 공장에서 제작된 부품을 현장으로 운송하고 조립을 해야 하므로 현장의 규모와 위치, 운송 경로 등에 따라 제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조립식 구조의 역사입니다. 조립식 구조는 오래전부터 존재를 했지만요.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19세기 말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립식 구조의 초기 예시 중 하나는 미국의 시카고에서 일어난 대화재 이후 건물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생겨났습니다. 이때 건축가 윌리엄 레벤스톤은 철골 구조를 사용하여 건물을 조립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20세기 초반에는 일본에서 기와 모듬이라는 방식으로 미리 조립된 목재와 철골을 이용하여 건물을 조립하는 방식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유럽과 미국에서도 조립식 구조를 적용하는 건축물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1960년대에는 미국의 건축가 버킷 폴이 개발한 게오대식 돔이 조립식 구조의 대표적인 사례로 등장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산업용 건물, 창고, 주택 등에서 조립식 구조가 더욱 보편화되었습니다. 현재에는 고층 건물, 다목적 컨테이너, 접이식 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조립식 구조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3D 프린팅 기술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로 조립식 구조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 중에서도 건설업과 부동산 분야에서 활동하는 대기업들은 조립식 주택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등이 있는데요. 현대건설은 2020년 10월에 스마트 공장을 설립하여 조립식 주택을 대량 생산하고 있고요. 대림산업은 일반 건축물뿐만 아니라 조립식 주택까지 다양한 건축물을 생산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최근에 모듈식 주택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빠른 시공과 생산성 증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의 대기업들도 조립식 주택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대기업인 미쓰이 하우스는 대한민국에서도 조립식 주택 시장에 진출하여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조립식 주택 개발 노력은 대한민국의 주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로써 총 4회에 걸쳐서 건축물의 구조 형식의 종류에 대한 설명을 제 나름대로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같은 목조주택이어도 자재의 종류와 건축물의 수준에 따라서 건축비의 차이는 2배 이상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목조주택이니까 평당 600만 원이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니까 평당 800만 원이라며 공사비용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본 방송이 제주에 2주 정착을 하셔서 내 집을 지으시려는 시청자, 구독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농어촌 민박을 하시고 싶은 분들에 대한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